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로 일단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52주 신고가 기업을 고르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섹터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냈다고 치면은 그냥 단순히 신고가 냈으니까 같이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 말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쓱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농심, 빙그레 등등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상승하면서 이렇게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낼 때 저 기릿은 실제로 그런 주식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섹터가 움직인다는 거는 큰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의미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내지만 안 다루는 개별주들도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52주 신고가 기업에 뭐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개별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차트를 보다시피 어마무시한 모습, 한 달 만에 3배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 봤더니 바로 임상미생물 진단 기업인데 이 친구가 폐혈증 관련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홍보를 확실하게 했네요. 이 네이처 게재 논문으로 인해서 시총이 지금부터 100배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며 그때부터 퀀타 매트릭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야, 시가총액 100배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한 10배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3입니다. 또 비슷한 성격인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뭔가 임창정, 라더견 이름이 등장했던 작년 주가 조작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이 친구가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좀 어렵지만 차트를 보면은 원웨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오른 이유가 뭔가? 통신 장비 관련 회사인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는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 CNGR의 자회사인 줌웨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줌웨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근거 없는 상승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NGR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에 확실하게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봉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월 달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불장 그 자체였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전날 1% 넘게 하락했던 나스닥은 하루아침에 2.6%나 급등. 특히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올랐고 엔비디아도 12% 폭등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반도체가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최근 들어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플러스 그리고 AI 시장에 더 이상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어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뭐야 여전히 AI 투자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준 이벤트는 바로 FOMC였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되긴 했지만 파월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 지표 수준으로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비둘기 파월에 환호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내년 연말까지 연준에서 150b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6차례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물가 모델이 인플레 둔화 추세를 시사하고 있고 미국의 CPI도 곧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페드워치를 보면은 9월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11월, 12월 그 다음이죠. 그때는 어떤가 봤더니 아마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메타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메타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네요. 시간에서 7% 상승.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광고 매출이 있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한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과는 또 다른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시간에서 7% 급등했는데 오늘 저녁 미국장도 뜨거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가 당연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는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전력 설비 관련주가 뜨거웠어요. 자, 그동안 AI 수혜주로 꼽히며 꾸준히 상승했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최근 빅테크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친구들도 덩달아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은 전력망 강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송배전망 확충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는 AI에 대한 투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나오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설비 관련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메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거창하네요. 자,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실망 왕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3% 상승 출발 후 쭉 미끄러져서 음전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증권업계에서는 호평을 꺼내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KB증권은 목표가 13만원, 신영은 10만 5천원, 교보는 1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지금 공포가 여기저기 있는 모습이지만 두려움은 결국 기회가 된다며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회복, 그 다음에 HBM 출하량 증가 예상 여기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증권에서 강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이익 성장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달 8월 목표 코스피를 2650에서 305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3050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한 여기쯤 될 것 같은데요. 타 증권사는 2900 그 정도를 상단으로 제시했지만 삼성증권은 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코스피가 과하게 눌려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며 글로벌 증시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만 아니라면 한국만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가 3천 넘으려면은 삼성전자가 최소 9만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3전이 갈 수 있을지 또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반도체 뭐 그렇게 좋다는 코스피 그런데 오늘은 왜 빠졌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저기릿은 야 진짜 하루만 좀 늦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HBM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장비를 수출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딱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HBM을 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뉴스가 뜨니까 삼전이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주식 투자는 어렵다 이런 뉴스 기사 하나에 이렇게 큰 기업이 막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막 포기해서 지쳐 나갈 때쯤 그때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빡빡빡 올리면서 막 급등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버틸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2차 전지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오히려 올랐네요. 자, 키움증권은 에코프로빔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2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전히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외쳤다고 하네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중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상회를 외쳤고요. 그 근거가 뭔가 최근 전기차 판매 환경을 보면은 빠른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NCM 판매 회복도 3분기면은 될 것으로 봤으나 4분기로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전지 졌죠. 너무 탐납니다. 저 길이 올해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번 잡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코프로 BM 3%인가 하락하다가 지금 보니까 2% 상승으로 멀미나는 무빙을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커피에 금가루라도 뿌렸나? 커피계에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모로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라고 하는데 요 바샤커피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만가? 전 메뉴가 1만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장에 가면은 50만원에 달하는 고가 커피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 사 먹냐 하고 봤더니 그런데 매장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요게 바샤커피 그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드립백 12개가 들었는데 무려 3.9만원. 드립백 한 개에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싸긴 비싸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쉬어갈 타이밍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내일 창략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완전 폭망이었죠. 하지만 뭐 데이터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공모가를 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공모가를 하단에서 더 내린 게 아니라 그냥 하단으로 결정하며 저기릿은 그냥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주는 한 주 정도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깜짝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공모주 시장 회복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뱅크웨어 글로벌은 금융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고요. 그리고 2년 전 완전 자본 잠시까지 갔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평가가 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방산주들이 랠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한 달간 미국 방산업종을 추적하는 지수는 9%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수요 강세로 인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증가하며 방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는데 그러한 영향이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꺼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 또 중동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유가, 해운 관련주, 해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니케이가 크게 급락합니다.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하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니케이 혼자 후진 기어를 놓고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니케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엔화 강세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수출주들이 실적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며 니케이가 이렇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3주 만에 1달러당 엔화가 161엔에서 148엔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 마츠다는 한때 7% 넘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은 넥슨 게임주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슬슬 게임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와 게임주 이런 것들을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넥슨 게임즈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흥행하며 오늘 20%나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게임은 신작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작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웹젠입니다. 뮤 모나크2의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전작인 뮤 모나크는 출시 후 국내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5위권을 장기간 유지한 효자 게임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2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액션 스퀘어는 던전 스토커즈라는 익스트랙션 RPG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8월 21일부터 열리는 독일 게임스컴에서 소개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메이드 플레이는 애니팡 매치라이크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엔게임은 귀온 M을 출시하고 플레이 위드 코리아도 로한2라는 MMORPG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게임즈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게임도 봐야겠죠. 한때 전세계 열풍을 불러왔던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 오징어 게임 2가 오는 12월 26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시즌 1 엔딩에서 복수를 예고했던 성기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시즌 1에서 딸을 만나러 가던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리고 게임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새로운 오징어 게임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의 이야기 등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미디어 관련주들이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참고로 예전에 관련주는 뭐가 있었나 한번 봤더니 버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쇼박스, 덱스터 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정재가 관련주겠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예전에는 와이더 플래닛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버키 스튜디오는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